티스토리 다마고치 54일째.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유입이 9월 달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수익도 우상향 중이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팁을 꼭 머릿속에 숙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농부입니다. 오늘로 다마고치가 54일째입니다. 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9월 달에 네이버 유입이 288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648회로 3배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네이버에서도 유입이 나오고, 다음에서는 어쨌든 적자마자 계속 상위권에 노출이 좀 되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만조회수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에센스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2.78달러, 지금 한 1,500원 정도, 1,350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제가 글 하나 적을 때 한 10분, 15분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뭐 좀 괜찮은 그래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글을 100개 정도밖에 적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그 전에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적었던 글이라던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었던 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과 관계없는 글이라서 근래에 적었던 글 뭐 한 40개, 50개 정도를 이제 포함해서 앞으로 글이 뭐 500개, 1000개까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익도 이거에 맞춰서 부상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다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죠. 글을 100개, 200개 적었어도 네이버에서 도통 유입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구글에서도 뭐 이번에 132에 이렇게 유의미한 조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저히 안 돼요. 라고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냐? 나도 다음 저품질 되더라도 네이버에서는 저품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꾸준히 이렇게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궁금증이 있으신데, 제가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서치 어드바이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며칠 만에 글이 노출될까에 대한 예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어떤 키워드를 적을지에 대해서 지식 스니펫이랑 네이버 Q&A 보면서 알려드려보고, 왜 롱테일이 유리할까를 요거를 3번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서치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 들어가시면은 제 자기 사이트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콘텐츠 노출 클릭을 보시면은 최근 뭐 한 달간, 1일간, 7일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 글이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고 실제로 CTR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글 중에 탑 10, 한 달간의 탑 10의 글을 보면은 코피에 좋은 영양제, 코피 영양제, 환절기 기침 가래, 잘 때 목 아픔, 환절기 기침 가래, 쿠팡 아이폰, 잠잘 때 두근거림과 같은 글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CTR이 어, 지금 뭐 강원도 강원사람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일 테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이 5.3%를 제외하고서는 대개 뭐 높은 경우다. 6.89도 좀 낮은 경우긴 한데 6.8이면 준수하긴 합니다. 뭐 44%, 54%, 이렇게 77%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잠잘 때 두근거림은 1년 내내 누군가에게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 5천만 중에 잠잘 때 두근거리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하루라도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 두근거림에 대한 증상이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에 잠잘 때 두근거림을 검색해 보는 순간 77.8%의 확률로 제 글을 눌러보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코피에 좋은 영양제도 검색했을 때 18.4%의 확률로 제 글을 클릭해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문서 탑10을 보면은 노출수도 적지가 않습니다. 절대 한 달 동안에 적지가 않고, CTR도 괜찮고, 클릭도 제 블로그로 들어온 클릭도 전혀 적지 않다. 글이 지금 한 50개 정도, 아마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작성한 글이 있는데, 이게 500개, 1000개, 뭐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상상하는 것만 어쨌든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서치 어드바이저 이렇게 자기 글을 수동으로 등록을 하시고 올라가는 이 그래프나 이 기울기를 좀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키워드도 보시고, 아, 이런 키워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내 글이 며칠 만에 노출될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흔히 저도 예전에 그랬고, 네이버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3주, 4주, 길게는 2달, 뭐 6개월까지도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유입 경로에 어, 키워드를 검색해서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자동차 배달 부업, 발톱 색깔이 까맣게 되는 이유, 뭐 할로윈데이 인사말, 남북전쟁 가능성 확률에 대한 이 글이 있는데, 할로윈데이 인사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할로윈데이가 이제 10월 31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학원이라던가 학생이라던가 혹은 이 인사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검색을 무조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인사말을 검색했을 때 상단에 나오는 거 워드프레스 사이트인 것 같고요. 워드프레스 사이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제 사이트 글이 뜹니다. 자, 눌러봤을 때는, 자,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로 작성하는 거죠. AI로 작성한 인사말과 유래와 함께 인사말 모음이 영어로 해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랑 이런 글은 미디 캔버스랑 미드저니로 생성을 하시는 거를 뭐 이전 영상이나 전전 영상으로 다마고치 하는 영상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작성한 글이 할로윈데이 인사말 검색했을 때 세 번째에 뜨고 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최신성을 반영을 했다라든지, 뭐 네이버에서 제 글이 충분히 이 할로윈데이 인사말을 검색했을 때 적절한 답변에 블로그 겠거니 해서 이렇게 띄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 2시간 전에 대한 글들도 이렇게 뜨는 걸 봐서는 제가 키워드를 그래도 잘 잡아서 작성을 제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롱테일 키워드를 더 넣어서 만들어 글을 작성해 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보고요.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다음에서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음을 노려보기 위해서 작성해 보시고, 또 네이버를 노려보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틀 만에도 뜬다. 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글의 경쟁률이 낮은지 혹은 내 글의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한 판단으로, 네이버가 이제 AI가죠. AI 판단으로 그 로직에 맞춰서 글이 뜨게 되는데, 실제로 좀 뜨기 쉽게 하려면은 롱테일 키워드를 많이 적어야 되고 전혀 그 주제랑 관련된 글이 없는 경우에 많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이니까 2030년 추석 날짜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이 사실 있을까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티스토리에다가 2030년 추석 날짜 작성해 가지고 노출하면은 1시간도 안 돼서 아마 뜰 겁니다. 왜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결국에 이 할로윈데이 인사말이라는 글에 대해서 블로그 지수가 높고 나보다 훨씬 정보를 잘 적는 사람이 이 글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네이버에서는 상단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3주 전, 4주 전에는 글을 작성을 해야 되고, 길게는 6개월, 뭐 1년 뒤에도 글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다음 같은 경우는 최신성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 글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제목을 거의 똑같이 하고 내용만 살짝 수정해서 바꾸더라도 상단에 거의 바로 노출되는 경우가 90%의 확률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금 초반에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유입을 노려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하게 다음에서 글을 쓰셔서 조회수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키워드를 적을까에 대한 이 내용이 궁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고, 뭐 이거는 끝이 없는 블로거들의 어, 고민과 궁금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식 스니펫, 이 뭔가 검색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어떤 것을 검색했을 때 검색한 질의와 관련도가 높은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네이버 앱 캐시 삭제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제일 상단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식 스니펫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어, 첫눈이 오는 시기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눈이 오는 시기에 대한 지식 스니펫 글이 가장 상단에 떠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년에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첫눈이 오는 시기에 대해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이 지식 스니펫을 먹기가 상당히 쉽겠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은 바로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식 스니펫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AI 기반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찾고자 하는 정보에 근접한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쇼테일 키워드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정보를 찾지 않습니다. 이 쇼테일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첫눈 시기가 쇼테일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첫눈 시기라 검색하지 않고 첫눈이 오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첫눈 시기, 첫눈 시기를 알려줘. 이런 것처럼 뒤에 롱테일 키워드라던가 어미 어구를 많이 붙이게 되죠. 결국에는 쇼테일 키워드 플러스 롱테일 키워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일수록 이 지식 스니펫에 들어가기가 좋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 스니펫도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다. 어떻게 적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이버 Q&A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천식 증상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이 광고를 지나서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천식 증상에 대한 FAQ, Q&A 형태로 답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보면은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할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하였습니다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 결국에는 네이버로 치면은 지식인이 되겠죠. 지식인에서 많이 물어볼 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블로그로 작성한 글을 띄워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은 천식 증상 있는 경우 어떤 검사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 이걸 띄워주고 알레르기성 천식의 증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 띄워주게 된다. 노인 천식의 증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는 띄워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천식 증상이라는 이 쇼텔 키워드로 여기를 먹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애초에 디테일하게 자신의 이 천식 증상을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고 디테일한 정보, 핀셋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롱테일 키워드, 핀셋 키워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거를 천식 증상을 우리가 흔히 적는 제가 지금 이 030 강원 블로그에서 적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 바꿔서 해본다고 한다면은 어깨 통증이란 단어를 어, 메인 키워드로 잡아서 작성한다 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깨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 어깨 통증의 증상은 무엇인가? 어깨 통증이 나타날 때는 언제일까? 밤에 어깨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왜인가? 밤에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 노인이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깨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 어깨 통증의 증상과 진단 방법, 자가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기가 어려워요. 어깨 통증 증상인가요? 에 대한 글처럼 뭔가 그 어깨 통증, 쇼테일 키워드 플러스 핀셋 키워드를 여러 개 작성을 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이슈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365일 내내 궁금할 겁니다. 왜냐면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타날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한 번에 폭발적인 키워드를 먹진 않더라도 엄청 꾸준히 은은하게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의 조회수를 계속 야금야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초보 블로거 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한글 가지고 내가 한 개의 포스팅을 가지고 1000조회수, 2000조회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1000조회수가 나오고 그 다음날 10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 내가 하루에 20, 30의 조회수가 나오는 글을 10개, 20개
보유한 경우에 하루에 200, 300씩 한 달 하면 6천 조회수입니다 그런 글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 많이 찾고 들여다보는 그런 유명한 애드센서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쇼테일 키워드 플러스 롱테일을 핀셋으로 잡아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도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좋고 뭔가 전면 광고를 띄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게 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이 롱테일 키워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시고 작성하시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왜 그럴까? 자, 롱테일 키워드가 왜 유리할까? 사람들이 많이 포스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조회수 많이 나오는 숏테일 키워드 적고 싶어 합니다. 다 이슈 키워드 적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연예인들이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정치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정치에서 어떤 무슨 법안이 통과됐는지 이런 거를 적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는 그 순간만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입을 위해서 적고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적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 글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이 나오게 하기는 정말 어렵고 정말 글을 잘 쓰는 파워블로거 분들은 그런 이슈 키워드 어떤 뭐 이슈 키워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빨리 선점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단을 먹기가 10개 글을 적으면은 뭐 하나가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롱테일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조차도 실제로 천식과 관련돼서 글을 뭐 한두 개 작성을 해봤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천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할 수 있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제가 되는 것이죠. 글쓰기의 주제.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FAQ, 천식 증상의 FAQ 하나만 가지고도 천식 전문 블로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적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은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수익이 나는 글을 내가 몰래 몰래 야금야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로써 제가 다마고치 지금 54일째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글을 적고 여러분들께 어, 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는 과정도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 혹은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